안녕하세요. 커피 한 잔의 이유 바리스타 윤입니다. 네, 오늘은 불황기에 카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아는 지인이 찾아와서 본인의 조카가 카페 창업을 한번 해보려고 한다면서 의견을 물었는데 본인이 주변에 또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즘은 경기도 어렵고 또 커피숍이 예전에 비해서 경제적으로 별로 그렇게 좋지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지금은 아직 나이가 젊으니까 다른 일을 알아보는 게 좋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니까 조카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표정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대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카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은 의구심을 가지고 조금 언짢아하는 그런 또 표정을 짓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떤 심리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제가 한번 카페를 직접 운영한 사람의 입장에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5년 전에 카페를 창업하려고 할 때 인터넷이나 또 여러 주변의 사람들의 또 부정적인 의견이 있었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긍정적인 면만을 보고 잘 될 것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픈을 당연히 했겠죠. 그리고 막상 오픈을 해보면은 실질적으로 또 귀에 들어가지 않았던 부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또 이해가 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그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을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군데는 그 차를 전문적으로 해서 최근에 좀 인기를 얻고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스무디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가지고 중고등학생이나 또 대학생 이런 쪽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그 프랜차이즈고, 또 하나는 아주 저가로 이렇게 그 소형의 저가로 이렇게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학생들한테 또 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두 군데를 제가 한번 개설 비용하고 여러 가지 그 매출액이나 원재료 또 순이익 부분들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먼저 이 그 차를 전문적으로 하는 그 브랜드인 경우에 한 15평 로드샵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인 창업 비용이 1억 5천 정도 나와 있고 외부 공사라든지 또 여러 가지 부대적인 부분을 감안하면 아마 한 1억 5천대 초반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가 커피를 이렇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15평 기준으로 개설 비용이 나와 있는 게 7,990 정도인데 실질적으로 아마 오픈을 했을 경우에는 아마 1억대 초반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소요됩니다. 문제는 이 두 프랜차이즈 다 그 매출액을 산정을 하고 순이익을 산정을 할 때 이 하루에 평균 판매되는 그 잔수 기준을 보면은 한 300잔 내외가 됩니다. 월간 매출을 제가 그 환산을 이렇게 잔수로 해보니까 일평균으로는 대체적으로 한 300잔 내외 정도가 나와야 어느 정도 자신들이 목표로 하는 그 순이익적인 부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 300잔이라는 잔수가 그 실질적으로 카페를 운영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쉽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 카페를 운영해보면은 이 100잔, 200잔, 300잔 이 잔수가 엄청난 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300잔이라고 했을 때 예를 들자면은 그 차를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그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 단가를 잔당의 어떤 그 한 잔당 그 단가를 한 4,000원 정도라고 볼 때 그 300잔을 하면은 하루에 3, 4, 12, 한 120만원 정도 그 정도 매출액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저가 커피 같은 경우에는,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2,500원 정도를 잡는다 그러면은 아마 한 300잔 내외 하면은 거의 한 70만 원 내외 정도, 그 정도가 아닐까. 매출의 기준으로 봐서는 그 정도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하루에 300잔을 팔려면은 한 잔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한 2분 정도 평균적으로 소요된다고 했을 때 300잔이면은 거의 10시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야 실질적으로 음료를 쳐낼 수 있는 그런 잔수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만큼의 어떤 손님이 지속적으로 와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정도 쳐낼 수 있는 그 인건비, 인원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아무래도 또 충당이 돼야 된다는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 일대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순이익이 얼마 정도 난다고 예상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통 재료비 원가율을 한 30%에서 많게는 한 39%대 이 정도까지 보이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대체적으로 한 15%에서 25% 내외 정도 이렇게 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 비용률도 거의 뭐 한 20%에서 6%대 이 정도 산출이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잔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전제하에 매출 원가가 그 정도 된다는 전제하에 순이익을 이렇게 산출을 해놨기 때문에 보통 그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는 어떠냐면은 그 부분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는 심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300잔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 이상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적인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매출 원가가 이 소스류가 많이 들어가는 재료인 경우에는 매출 원가율이 35%대 이상 올라가는 게 뭐 거의 현실적입니다. 그 이하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사실은 맛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물론 커피가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매출 원가율이 아마 그거보다는 더 낮을 겁니다. 근데 그 프랜차이즈별로 어떤 그 메뉴가 주 메뉴에 따라서 매출 원가율이 30% 후반대까지 가기도 하고 30대 초반대로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매출 원가율을 조금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5% 차이 나도 이게 실질적으로 큰 거죠. 거기다가 인건비를 또 어느 정도 보느냐, 예를 들자면 300잔 내외 정도 생산을 할 때 인건비를 15% 정도로 보느냐 20%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또 원가 비중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재비용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임대료, 보증금 이런 거야 기본적으로 산출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운영을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이 정도 매출량이 나오기 위한 실질적으로 일당 평균 잔수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매출 원가도 생각보다 더 높을 것 같다. 인건 비율도 더 높을 것 같다. 결론적으로 순이익률이 더 낮을 것 같다. 이렇게 감안을 했을 때 운영을 해본 입장에서는 과연 그 1억대에 가까운 이 비용을 기본적으로 점포 임대기간 보통 할 적에는 한 2년에서 3년 정도 하고 또 재갱신하면 한 5년 정도 간다고 보죠. 그랬을 때 과연 5년 안에 이것을 상각시키고 본인이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했을 때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사실은 이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개인 카페도 마찬가지고 개인 음식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자영을 해본 사람들은 이 수치가 산수만 조금 하면은 거의 감이 옵니다. 어느 정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지 않고 자영업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심리 상태가 좀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일당 잔수도 충분히 그 정도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200잔 나올 걸 300잔 나올 수 있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매출 원가도 예를 들자면은 30% 후반대까지 나올 수 있는 걸 30% 초중반대 정도에서 가능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인원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금도 적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말하면은 부정적인 요인을 최대한 반영하지 않으려고 하고 본인이 좀 더 긍정적인 면을 반영을 시켜서 여러 가지 수익적인 부분을 조금 더 포장하려는 그런 심리가 작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페를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또 생기게 되고, 또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또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 또 그걸 통해서 매출액을 당연히 증대를 시킬 수 있는 거죠. 본사의 매출액은 결국은 창업을 통한 매출액이 가장 큰 거고, 그 이후에 재료비라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가맹료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고, 또 로얄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프랜차이즈인 경우에는 창업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매출이 가장 큰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임대를 하는 또 건물주 입장에서도 요즘같이 불황기에 건물이 상당히 또 장기간 임대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뭐 그런 부분에서 또 임대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아니면은 친인척이 해보고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 상대적으로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가지고 아무래도 카페를 오픈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이 생각이 되고, 사실은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 사람들과 나눠먹기가 되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도 실제적으로 매출이 줄어들고 이 어려움에 직면해서 폐점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상태로까지 가게 되는 현상들이 주변에서 사실은 일상적으로 다반수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은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 현실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저는 좀 더 리스크가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자영업이 예전하고 달리가 지금 불황기 경우에는 실제 오픈했을 때 가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사실은 하게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조금 더 나빠지는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일어났던 그 매출의 이상이 더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거기다가 주변에 경쟁자가 계속 나타나게 되면은 그 부분이 더욱더 악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늘어나야 어떤 비전적인 부분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나 비중이 저하되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이런 나이 시기에 이 자영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직장 생활이나 이런 경험이 줄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에 타격을 받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저는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고 은퇴를 한 사람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창의적이나 이런 부분에 장점도 있겠지만은 리스크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제 경험적인 부분에서 사실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경험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자영업을, 특히 카페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십시오. 다음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